또 보실 부분은 잠깐만 여기 뭐냐, 여기 뭐 특별히 볼 건 없는데 이건 넘어갑시다. 이건 넘어가시고 225쪽에 이미 해놨던 부분일 것 같아요. 225쪽에 보시면은 여행자 제품의 기본 면세 범위가 바뀌었죠. 얼마에서 얼마로? 600에서 800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800 좀 잘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2월 3월에도 계속 질문을 받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네. 물론 그분들은 합격점인 데는 없겠죠. 네. 술 몇 병이에요? 2병이죠. 예, 그리고 그 술의 면세 기준은 2병 합산해서 용량이 2리터 이하, 가격은 얼마예요? 400달러 이하죠. 예, 이 부분도 바뀌었으니까 혹시라도 빼놓고 있었던 분은 반드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됐어요. 그거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226쪽. 226쪽에 우리 아까 휴대폰의 면세 봤는데, 휴대폰은 관세 경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휴대폰, 별성품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한도가 바뀌었다고. 얼마예요? 20만 원. 이건 매우 파워풀한 거예요, 그죠? 엄청 중요한 거네. 15만 원이 아니라 한도가 2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건 뭐 30% 경감한다 이런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건 다 바뀌지 않고 한도만 바뀌었어요. 한도만.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242쪽. 내용은 큰 변화는 없는데 그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상 그 부분이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의 특별히 106조의 1항의 내용을 보시면은 1항에 요만큼 있죠. 경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1년 이내까지 쭉 지우시고 네 글자로 경우로서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경우로서까지 쓰면 돼요. 그래서 아예 밑에 있는 1번, 2번 이 호에다가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상급 요건을 명확하게 여기다 규정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 첫 번째는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은 보세구역, 또 하나 더 있죠? 허가받은 장소, 그러니까 보세구역에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 근데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이 보세요. 자유무역 지역 중 관성장이 수출품을 일정 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까지. 하나가 더 들어갔죠. 보세요. 보세구역의 장척을 받은 장소, 그리고 자유무역 지역 중 관성장이 수출품을 일정 기간 보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요 세 군데에다가 세 군데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면 돼요. 수입신고 수일부터 1년 이내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대요. 그래서 반입은 반드시 1년 이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반입도 1년 이내 반입이라고 해서 1년이란 말이 여기도 역시나 좀 바뀌었지만 구조는 바뀌었지 내용은 역시나 반입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끝나는 게 아니야. 반입 1년 이내 반입 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그러니까 수출은 1년이 조금 넘어가도 돼요. 366일째 보내도 상관없는데 반드시 수출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보세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은 수입신고 수입에서 1년 이내, 그러니까 1년 이내라는 말이 그 본문에 있었는데 그것이 1년 이내가 이 각 호로 내려온 거예요. 왜냐면 1년 이내라는 말이 여기 첫 번째는 반입이 붙는데 반입하였다가 수출한 다음에, 근데 이거는 반입만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나누는 거예요. 1년 이내 반입, 나중에 수출. 1년 이내 반입. 여기는 1년 이내에 반드시 반입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반입하였다가 수출이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냥 보수공장에서 생산된 건 그냥 보수공장으로 들어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1년이란 말은 반입이 붙습니다. 그래요. 아주 중요한 거가 있었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245쪽인데요. 245쪽에 뭐가 바뀌었냐. 저 위에 보시면은 106조의 2에서 여기 1항의 1호 있죠.
1호가 좀 길어졌어요. 1항의 1호를 이걸 뭐 바꾸지도 마시고 그냥 아예 다 지워버리셔. 딱 지우시고 이 부분이 엄청 길어졌어요. 이렇게 뭐가 들어갔냐면 이렇게 길어졌거든요. 아유 이건 뭐 나중에 해야 되겠어 그지? 네. 근데 보시면은 수입 신고서부터 6개월 이내라는 말은 이전에도 있었던 건데 보세구역도 있는데요. 하나 더 들어간 게 조금 전에 그렇더니 자유무역지역 중 관성장이 수출품을 일정 기간 보관하기 위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이게 여기 들어갔네요. 여기 반입하였다가 수출하는 경우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보세구역에서 검사하고 들어왔던 물건이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유무역 지역에 있는 장소에도 거기서도 물품을 확인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요거가 추가된 것도 특이한데 사실은 1년 전에 이 부분이 3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그 이전에 아주 썰렁한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내용도 별로 안 됐어요. 근데 106조의 2가 아주 내용이 풍성해졌습니다.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타가 있었는데 이건 뭐 이미 해놨을 것 같아. 249쪽에요. 249쪽에 저희에 보시면은 우리 그 참고사항에 관세법에 나오는 그 코드들을 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꼭 다시 한번 보시고 이 뒤쪽에 그 101조가 아니라 107조고요. 56조가 아니라 59조인데 이 부분이 좀 잘못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복습할 때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더라고. 좀 바꿔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은 260쪽. 260쪽. 260쪽에 좀 내용이 좀 많이 바뀐 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116조의 비밀 유지 규정인데요. 거기 1항에 보시면은 원래는 타인에게 제공해서도 안 되고 사유 목적의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비밀 유지는 해야 된다. 다만 사유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부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심지어는 뭐 이런 그림까지 보면서 상호가 법원에 다른 국가 통계를 요구했다니 뭐 이런 것까지 외우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조금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 암기치기 망가졌습니다.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영원히 만들 수 없을지도 몰라요. 너무 좀 다른 체계가 좀 특이한 그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보세요. 밑에 있는 1, 2, 3, 4, 5에서 5번을 7번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이 사이에 3, 4와 7 사이에 5번과 6번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7가지가 된 거죠. 야, 진짜 많아.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나 많다고. 그래서 이게 5번과 6번이 이만큼이에요. 진짜 많죠. 근데 이걸 뭐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어. 그죠? 근데 보시면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가 이 가나다라에 해당하는 사람이 급부 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 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에도 과세정보의 제공을 할 수 있대요. 국가 지자체가 급부 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자격을 조사 심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다면 주라는 거예요. 은행이 또 공공기관이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나 누구한테 돈 주려고 하는데 누구 지원하려고 하는데 자료 좀 가져와 라고 하면 자료를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마도 뭐 사회복지를 위해서 뭔가 지원금을 주려고 한다 뭐 그러면 그 자료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6번에 보시면 제5호 남옥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5호의 남옥다목이 뭐냐? 제5의 남옥다목이 바로 이거예요. 남옥다목이 공공기관과 은행인데요. 공공기관과 은행에 해당하는 자가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그때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공기관과 은행이 수출입자의 정보를 달라고 하면 그때도 과세정보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나마도 좀 키워드를 좀 잡은 게 이건데요. 급부 지원 등의 대상자 그리고 무역거래자 이런 사람들의 정보를 줄 수 있다고요.
물론 급부 지원 대상자의 정보를 달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이런 사람들이죠. 가나다라 뭔가 공공성 있는 국가 지자체, 은행, 공공기관 뭐 이런 데들이 달라고 할 때만 준다는 거죠. 그렇죠? 예. 보세요. 아주 큰 게 변했죠? 예. 이런 식으로 좀 바뀐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2항, 3항, 그리고 그 다음 장까지 있는데요. 다음 장에 4항, 5항의 내용이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엄청 바뀌었죠. 근데 이제 나머지 것들은 좀 뭐 다 보시는데 요거는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 3항에 보시면은 제1호미 4호부터 7호까지 그랬어요. 1475죠? 1475. 그게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147이 예전에는 145 이렇게 돼 있었어요. 145. 근데 5번이 7번으로 바뀌니까 내용 똑같네. 똑같다. 아니에요. 똑같다. 예.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145에 145번에 해당이 되어서 과성부의 제공을 요구할 때는 형식이 문서이어야 된다. 문서. 그래서 이 다른 국가 통계 문서로 제공을 요구한다는 내용은 똑같아요. 번호만 바뀌었어.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147번의 경우에는요. 쭉 보시면 요구하는데 보니까 문서를 요구한다. 그치? 문서를 요구한다는 게 여기 이제 포인트예요. 똑같습니다. 내용.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간 게 뭐냐면 5항인데요. 5항. 관성장은 1항 1호부터 7호까지 다른 과성부 제공 업무를 325항에 따른 대행기간에 대행할 수 있대. 이게 뭐 이 과성부 제공 부분에 제공 업무를 대행기간에 대행하게 한다는 대행 부분도 추가됐어요. 이것도 뭐 분명히 뭐 나오면 맞는 말로 나오겠지만은 알아두시기 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과 이 앞에 나오는 이 내용 전체가 다 이 비밀유지에 관련된 내용이 다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지금 요번에 그 개정이 되고 바로 시행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만은 4월 시행이 조금 있고 7월 시행이 조금 더 있고 그래요. 근데 4월 시행은 봐야 되죠. 그렇죠? 관세사 수험생들은 안 봐도 돼요. 3월에 관세사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안 봐도 되는데 국가직 보시는 분들은 4월이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시험 당일 시행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봐야 돼요. 그래서 알아두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4월 시행은 조금 내긴 그래요. 그렇잖아, 그지? 이미 여러분이 시험 볼 때요. 시험을 며칠 해보지? 8일? 그때 이미 문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시행이 바로 이제 며칠 있다가 되는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기는 좀 그래가지고 보신 분인데 그냥 대충 보세요, 대충. 근데 이런 것도 그냥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하시면 이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보실 부분은 이건 뭐 이전에 했던 거다. 오타 268쪽에 오타가 하나 있는데 아주 간단한 오타입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은 관습청장의 감치는요. 관습청장은 감치를 신청한다고 표현하지 요청한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네, 요청과 신청 그 단어가 아니냐라고 하지 마시라고.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신청과 요청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요. 네, 그다음 270쪽에 그 3항에 좀 변화가 있는데 3항에 보시면은 관세심사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뭐 이전에 기출문제 설명하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조가 변동이 된 것도 그것도 7월 시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4월에 보신 분들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치가 118조의 4 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있다는 거예요. 124조 자체가 삭제되었거든요. 관세심사위원회라는 말이 법률에 있긴 있으나 그 규정 자체는 삭제되었어요. 근데 진짜 웃긴 얘기죠. 규정은 있는데 근거는 없다. 근거 보면 이제 시행령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세심사위원회 그렇지 않고 해당 위원회 이렇게 뭐 바뀌었어요. 근데 7월에 시행이니까 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뜻이냐면
관세심사위원회는 언제 시행된다고요? 관세심사위원회가 납세자 보호위원회 분과위원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납세자 보호위원회 큰 거에 그 안에 있는 소규모 위원회로 들어가는데 기능은 같아요. 뭐 이의신청하고 심사청구하고 다 하는데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그러면 이의신청도 한다고 심의한다고 해도 되느냐? 된다. 이게. 그러니까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하는 일 중에 일부를 관세심사위원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관세심사위원회가 하는 일은 다 납세보호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좀 바뀌었는데 결국 7월 1일 시행이라고. 그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난다.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애매한 거는 오히려 내지 못해요. 그래서 관세심사위원회가 오히려 제일 복잡하고 단독 문제도 있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관세심사위원회는 그 4월 국가시험에는 내기는 좀 힘들어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273쪽 273쪽에요. 거기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있는데 에이 뭐야 이것도 7월 1일 시행이네. 그러니까 납세자 보호위원회 안에 관세심사위원회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구조가 바뀌는 것 때문에 엄청 바뀌었어요. 다음 각화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괄성세관에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두는데 보세요.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원래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그게 뭐 특별한 일도 아니잖아, 그지? 납세자 권리 보호. 근데 거기에서 이제 특별히 관세적부심, 심사청구, 이의신청도 한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뭐 심사청구, 관세심사위원회가 결국 하게 되겠죠. 네. 그 다음 장 보시면은 그래서 그 다음 장에도 여기도 이제 세관 납세보호위원회 심의사항에 1, 2, 3번에 1, 2, 3, 4번에 그 다음에 5번, 6번이 추가되었고 대충 뭐 쓴다. 이 사망에도 보면은 그 심의사항에도 2번, 3번이 더 추가되었고 그렇게 된 거예요. 보기 싫은 분은 보지 마세요. 예, 안 봐도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275쪽에 그 파항과 구항에서 이 구항이 시항으로 바뀌고 구항이 더 추가되었는데 구항이 뭐 이렇게 뭐 엄청난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역시나 7월에 시행합니다. 그리고 10이랑도 들어갔고 그래요. 보지 마세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285쪽인데 285쪽에 메뉴에 보시면은 관세심사위원회인데 뭐야 이게 이제 삭제가 되었는데 이 전체가 다 삭제됐거든요. 이 페이지가. 근데 그게 이제 2023년 7월 1일부터 삭제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오히려 그래서 애매한 그런 단계여서 오히려 이 중요한 게 시험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286쪽에요. 286쪽에 여기도 이건 보지 맙시다. 뭐 밑에 있는 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건데 그 다음에 292쪽에 여기는 단순 못하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심사청구가 2번 있어가지고 심판청구로 하나 바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꼼꼼하게 보려고 한 거니까 그냥 보세요. 예.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320쪽인데 그 다른 규정이 바뀐 것 때문에 따라 바뀐 부분입니다. 320쪽에 보시면은 이번에 위약물품 환급이라는 부분인데 106조 1항이 원천적으로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바꿔서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큰 부분이 하나 또 바뀌었는데 342쪽입니다. 342쪽에 거기에 보시면 이제 특허기간이 있어요. 특허기간은 원래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10년인데 보니까 건전한 건 세관장이 정한다며. 근데 거기에 예외가 또 하나 있었던 게 바로 보세 판매장이거든요. 근데 보세 판매장의 특허기간이 삭제되었어요. 잘 보세요. 원래 보세 판매장의 특허기간은 몇 년이었어요? 5년. 짧아요, 길어요? 10년에 비해서 짧아요, 길어요? 짧죠. 그래서 왜 다른 특허보세국은 특허기간이 10년이나 되는데 왜 보세판매장은 5년밖에 안 되냐. 이게 5년을 매우 짧다고 느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좀 늘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없앴어요. 없앴는데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어 오히려. 일단은 없애긴 없으세요. 근데 왜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얘기하는지는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를 일단 지우시고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345쪽인데요. 345쪽. 저 위에 보시면은 5번에 5항에 보세 판매장의 특허 기간 이 자체가 그냥 5항 자체가 삭제되었어요. 보세요. 보세 판매장의 특허 기간은 5년이라고 그랬는데 삭제되었죠. 근데 6항을 잘 보세요. 6항도 바뀌었는데 6항에 일단은 특허 갱신할 때 보세 판매장 특허 갱신할 때 중소기업에게는 특혜를 줬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여부를 이제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든 아니든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전체 다 지우시고 두 차례 그러면 돼요. 이제는 중소기업을 나누면 틀려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 이런 말이 들어갔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한 차례당 몇 년 이내로 한다? 5년 이내로 한다. 뭔 뜻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예외는 사라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10년 이내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갱신할 때는 5년씩 끊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라는 특허 기한은 없어졌지만은 처음에는 10년 이내니까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5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긴 했네요. 그죠? 내용이 바뀌긴 했는데 비슷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허 기간은 오히려 삭제됐지만 갱신 기간이 나온 거예요. 갱신 기간이 매우 길어요. 갱신 기간이 5년이에요. 한번 특허 다시 갱신하면 5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큰 변화고요. 왜냐면 왜 큰 변화냐면 이 부분이 시험에 이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한 차례, 두 차례가 두 차례, 네 차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포인트가 된 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환율 부분은 우리가 좀 다 개정을 좀 해놨는데 366쪽에 보시면은 366쪽에 거기 위에 보세관설정 부분에 이거 바꿔놨죠? 외국환 매도율이 바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하여간에 관세법에서 매도율이란 말이 없어요. 이제 매도율이란 말이 나오면 시험에서는 무조건 오답으로 하시면 돼. 매도율, 매도율이 없고 다 기준환율, 재정환율 이렇게 바뀌었습니다.